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LH 사태 이후 땅 투기 의혹에 대한 각종 제보가 방송사와 언론사에 잇따르고 있습니다. 12일 사선의 중진 국회의원에 대한 제보가 KBS 뉴스를 통해 보도됐는데요. 그 내용이 실로 충격적입니다. 또 그 의원은 평소에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으며 노익장을 과시해온 터라 비난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어쩌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신의 본 모습을 숨겨왔을까요? 하기사 이 의원의 깜짝같은 거짓말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해 엄중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극우단체가 주관하는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자신의 지지자들을 독려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끝까지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모르쇠로 버티게 했었죠. 이쯤 되면 누군지 짐작하시죠? 요즘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애청자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는 이분, 국힘당 홍문표 의원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역구에 고속도로 나들목을 유치하려고 힘써왔는데요. 자신과 일가족도 인근에 땅을 갖고 있는 사실이 12일 KBS 취재 결과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홍 의원은 선산 땅이고 투기 목적은 아니라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내용은 그의 해명과는 다소 달랐습니다. 경기도 평택과 전북 익산 간 137km를 잇는 서부 내륙 고속도로 충남 예산을 통과할 예정인 이 도로에 홍문표 의원은 동성홍 나들목을 추가로 유치하겠다고 지역 언론 등을 통해 공언해 왔습니다. 나들목 설치를 추진 중인 예정지에 직선대로로 5km가량 떨어진 홍성군 문당리 야산, 홍 의원은 일가족 친척 등 6명과 공동으로 이곳에 임야 2975제곱미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나들목이 개통될 경우 주요 대도시로 이동하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돼 땅값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KBS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홍 의원뿐만 아니라 친척과 일가족 20여 명이 홍성군 문당리 일대에 보유한 땅은 모두 41필지 11만 제곱미터에 이르는데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동홍성 나들목의 경우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현재로선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나들목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홍 의원이 집가 상승을 노리고 추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홍 의원 측은 해당 마을은 홍 의원이 태어나고 자란 곳으로 홍 의원 소유 토지 역시 선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속도로가 홍성을 지나지 않아 지역민을 위해 홍성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나들목을 건설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자신이 유치 개발하려는 사업지의 땅을 본인과 친인척들이 보유하고 있다면 이걸 순수하게 봐야 하는 걸까요? 배나무 아래에서는 갓끈도 고쳐 쓰지 말고 오이밭에서는 신발끈도 고쳐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게 진짜 우연일까요? 그토록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는 홍 의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지 그다이 먹고 부끄럽지 않으시냐고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SNS를 통해 최근 야당에서 제기한 경남 사저 부지 의혹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평소에 이런 글을 SNS에 올린 사례가 단 한 번도 없기에 문 대통령의 분노마저 느껴졌는데요. 본인의 언어로 직접 SNS에 글을 올린 듯한 대응 방식도 그렇고 내용 또한 좀처럼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문 대통령의 스타일을 감안할 때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청와대 안팎에선 최근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와 딸 다혜 씨는 물론 묘목업을 하는 처남 토지 매매까지 문제 삼는 등 대통령 일가를 향한 야권의 정치 공세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문 대통령이 작심하고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문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로 하시죠.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힘당은 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 목적으로 양산 농지를 매입한 후 대지로 형질 변경한 것이 편법이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이에 청와대는 지난 9일 농지 취득 과정에서 불법 편법은 전혀 없었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배준영 국힘당 대변인은 이날도 농지를 원상복구해 농민들께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편 문 대통령 처남의 그린벨트 매매 차익 의혹과 관련해서 차익 환수에 대한 국민 목소리를 가벼이 듣지 말라고까지 경고했는데요. 곽상도 국힘당 의원은 최근 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2년 전 매입한 단독주택을 되팔아 1억 4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외에도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의 외손자 서모군의 특혜 진료를 주장한 바 있는데요. 사정이 이러다 보니 문 대통령으로서는 야당의 정치 공세를 묵과하기 힘든 지경에 이른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참모들을 통한 거듭된 해명에도 공세를 멈추지 않는 야당을 향한 강한 유감이 이번 문 대통령 글에 잘 드러나 있는 겁니다. 국힘당은 이를 최근 LH 투기 의혹과 연계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는데요. 윤영석 국힘당 의원은 현재 농지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면 문 대통령이 차익을 실현할 것이라며 이는 LH 직원들과 다를 바 없는 부동산 투기라고 주장했는데요. 국힘당의 궤변과 황당 논리 그리고 허위 가짜 왜곡 뉴스를 국회의원 면책 특권 뒤에 숨어 아무렇지도 않게 외쳐대고 있는 거죠. 참 예의 없는 것들이라는 생각밖에는 안 듭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이날 언급에는 과거 사저 문제에 대한 아픈 기억도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화사절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한 뒤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머문 봉화사절을 놓고 현재의 야당인 국힘당은 이른바 아방궁 공세로 사저 문제를 정치 쟁점화한 바 있는데요. 노 전 대통령은 가족 문제로 야당의 공세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직접 SNS에 글을 올림으로써 재보선을 앞둔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치고 있는데요. 실제로 문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린 지 1시간 만에 2,400여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댓글은 영농 대통령이라는 비판의 글부터 흔들림 없이 나가라는 지지의 글 등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판과 비난은 아주 다른 뜻의 단어입니다.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옳고 그름의 주관적 판단을 이야기하는 단어로 긍정이든 부정이든 합리적 평가가 가능한데요. 비난은 전혀 다른 뜻이죠. 없는 흠이나 잘못을 들추어 사실보다 부풀려 나쁘게 말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지금 국힘당이 하는 행태는 의도가 명확한 비난인 거죠. 임기 말 정권을 흔들고 싶은 그들의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게 한다고 흔들릴 정부가 아니기에 이쯤에 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치의 기본은 사람됨 아닐까요? 사람이 아닌 것들이 왜 정치를 하려 하는 걸까요? 살아오면서 이토록 예의 없는 것들은 처음 봅니다.